2024년 4월 3일 이정훈입니다.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준혁 씨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 성 문제에 대한 발언인데 왜 이재명이 김준혁을 사퇴시키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김준혁 씨 보고 사과하라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야, 이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김준혁 씨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다 아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위안부 단체들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준혁 씨를 경찰에 고발했죠.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위안부 가족협의회, 일본 군대 위안부 희생자료관 등등 여러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중에 위안부 가족협의회 이민주 대표의 말이 좀 와닿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그 상대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켰다. 피해 할머님들의 명예와 인권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준혁 후보는 사죄하고 사퇴하라 그랬습니다. 김준혁 씨는 좀 억울하다는 거죠. 왜냐? 이번에 출마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5년 전에 한 것이다. 2019년 2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 때죠.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 김용민 씨도 민주당 계열이죠. 거기에 출연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섹스했을 테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측이죠. 근데 이 추측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증거 없이. 박정희는 일본군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만주군에서 활동했죠. 만주군이 전쟁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좀 한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본 군인들은 중국 전선, 그 다음에 남태평양 전선에서 중국 전선에서는 중국군하고 남태평양 전선에서는 미군하고 전쟁을 했죠. 만주군은 일본이 만든 괴뢰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만주국을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일본이 만든 나라였지만 만주군이 중국과의 전쟁, 미국과의 전쟁에 참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를 했느냐? 일제가 이 만주국에 관동군이라고 하는 부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관동군과 함께 공산주의 세력들을 토벌하는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만든 정신대는 종군 위안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거는 일하러 간 사람들이고, 종군 위안부, 일제가 만든 종군 위안부하고도 상관이 없죠. 역사를 공부했다며. 그리고 김환란 이대여대 총장이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위안부 단체에서 박정희를 욕보이려고 위안부를 동원해? 김준혁 씨는 역사학자라며요. 이렇게 위안부 단체가 반발을 할 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대 위원장을 하다가 정의구현연대 위원장인가요? 하던 누구죠? 윤미향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위안부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뛰었다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먹은 여자. 왜 이럴 때는 입도 뻥긋 안 할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이화여대에서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김준혁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커질 겁니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은 물론 현대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준혁 후보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추측이죠,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김준혁 씨는 당선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애 좀 먹을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씨가
이렇게 한참 시끄러우니까 김준혁 씨가 사과는 했어요. 왜 사과를 했느냐? 민주당에서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습니다. 김준혁 씨는 민주당에서 사과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에서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낸 직후 페이스북에다가 사과값 전세계 1등 민생경제 민주당과 김준혁이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상우 씨라고 이 법률위원회 민주당 부위원장이 MBN 프레스룸 라이브 이슈집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김환란 총장이 이끌었던 낭랑클럽을 거래하면서 그게 호스트 클럽으로 묘사돼 있고 실제로 매출에 이용됐다는 묘사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낭랑클럽의 활동 내역에 대해 미국의 CIC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방첩사, 그 전에 기무사, 그 전에 보안사로 보시면 돼요. 미군 방첩부대죠.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고 묘사돼 있다. 실제 매춘과 유사 매춘을 이용됐다는 측면에서 여러 묘사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준혁 씨는 현실 정치인 때가 아니고 역사학자로서의 5년 전에 견해를 밝힌 것인데 막말이라 문제를 삼게 된다면 역사적 내용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리고 김환란, 모윤숙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모교, 이화여대죠. 에서도 그의 동상을 끌어내겠다는 학생의 시위도 있었다. 명예훼손이나 훼손 안 되는 막말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 김준혁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좀 봤어요. 지금 아주 친명을 해서 열심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을 적극 지지했고 이번에 수원정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위에 누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원에서 주로 컸고 잠시 아버지가 백령도에 근무해서 백령도에 조금 살았던 것 같은데 주로 수원에 살면서 수원에 이제 수원 화성이 있고 화성에 정조대왕 이야기가 얽혀 있죠. 그가 대학을 갈 때 기자가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국문과나 사학과도 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앙대 사학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영진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동갑내기입니다. 이 김준혁은 수성고등학교 나왔는데 김영진은 수원의 유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대학 가서 둘이 만나가지고 상당히 깊은 우정을 맺는 모양인데 김준혁은 군대를 갑니다. 나중에 복학을 하지만 김영진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합니다. 김영진은요 그 후에 중앙대 학생회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합니다. 보좌관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다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수원병에 공천을 받아서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왔다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한테 졌죠.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오려고 했다가 손학규 씨한테 그냥 밀려났죠.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 나와서 처음 당선이 됩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를 이기죠. 그리고 2017년 더민주당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재명계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수연병에서 또 당선이 되죠. 그래서 20대, 21대 현재 재선 의원입니다. 아주 철저한 이재명계고요. 당에서 상당히 사무총장 같은 요직을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죠. 이러한 김영진 씨랑 가까웠던 게 이 김준혁 씨입니다. 그는요, 아까 말한 대로 중앙대 사학과를 나와가지고 이 친구 김영진의 영향을 받아서 시민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학교 때는 운동권이었고요. 복학해서 본격적으로 운동권이 됐죠. 수원환경센터 뭐 이런 데서 민원련 뭐 만만한 게 언론이야. 진짜 언론 되려고 한번 동아조선 중앙일보나 KBS, MBC 기자 들어오려고 해봐요. 머리 굉장히 힘들어요. 민원련은 쉽지. 거기서 운영위원으로 할당하다가 어쩌고저쩌고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인의 권유로 공부를 하라라고 해서 대학원을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정조, 수원의 정조에 대해서 관심을 써서 정조의 전문가가 되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가 문제인데, 이 인문계열에서 공부해서 하겠다 봐야 자리가 없잖아요. 다시 시간 강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역사를 내는 수원시사 편찬실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학예사가 되죠. 학예사가 뭔가 하면은 이 박물관 같은 데에서 그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사학과나 그쪽 사람들이 많이 가죠. 화성복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진흥위원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학예사 하면서 부차적으로 하는 거죠. 상당히 좀 이 학예사란 직업이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없죠. 조용한 직업인데 문화재 감정하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희대학교 휴마니타스 칼리지, 이 양 인문학 과정인데 거기에 개공교수 개공교수는 옛날 시간 강사죠. 그걸 합니다. 그러다가 꽃이 핍니다. 한신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예, 한신대학교. 예, 한신대학교는 참 흥미로운 대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치에 많이 개입해가지고 2022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수원시장 나오려고 하다가 당 경선에서 지죠. 그리고 이번에 수원병인가요? 여기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아까 그런 뭐 김용민 TV인가 거기서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김준혁 씨 나름대로 박사학위 있다며, 역사를 공부했다며, 그리고 자기 발언에 자신이 있으면요 본연으로 돌아가. 나 국회의원 안 해. 내 발언 맞아. 사과 안 해. 이게 맞지. 그렇게 국회의원이 좋아가지고 길을 쓰고 사과하고 나가야 되나? 사과를 제대로 하려면 사과가 비싸다는 소리는 왜 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학자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학자를 뭐 방편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정치적 발언만 주로 해왔던 거지. 이게 엉터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저는요 역사학자들을 제가 동북공정하면서 좀 만나보니까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실망했어요. 진짜. 인문계에 이렇게 좌파 교수들이 많구나. 우리 의과대학에는 이 좌파 교수들이 적습니다. 공대나 경영대도 적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준혁 씨 사건이 터져서 사과하라 뭐 어쩌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씨는 사과를 시켰어요. 당을 통해서. 근데 사퇴는 못 시킵니다. 왜? 사퇴시키면은 자기는 옛날에 형수랑 싸울 때 어떤 욕을 했죠? 그거 어디 저도 저장돼 있는데 한번 찾아서 들려드릴까요? 아니 뭐 너무 추접해서 참 그래요. 뭐 이렇게 나오고. 윤미향이가 가만히 있는 것 이상으로 이재명은 김준혁을 사퇴시키지 못합니다. 나가란 소리 못할 겁니다. 그냥 사과해서 어영부영 김준혁이 살아야 자기도 당대표를 할 수 있지. 김준혁 나가. 사퇴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민주당 지게 생겼어. 그러면 바로 너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준혁을 사과시키는 건 속아 웃을 일이고, 이재명이 김준혁을 사퇴시키지 못하는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미향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이 되도록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윤미향은 위안부를 위한 운동을 한다면서 찍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친명이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친명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고. 그러니까 편파적인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거죠. 민주당은 잡범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